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은 5월 출생아 수가 38개월째 연속으로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행 사고가 끊이지 않자 사고 발생 구역을 전면 정비키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휴직을 한 부모 한쪽이 독박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오늘 10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육아포커스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2달간 전국적 실태조사를 벌이고 특별 안전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에는 과태료 없이 계도 처분하는 등 등록을 유도하고 현장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5월 출생아는 25,3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9.6% 감소했습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 같은 달 기준 출생아 최저 기록 경신은 3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혼인은 1년 전에 비해 7.6% 줄어든 23,100건으로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5월로는 가장 적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유행성 결막염 등 각종 전염성 눈병이 유행합니다. 특히 물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 휴가철에 물놀이 다녀오실 분들은 눈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무더위에 도심 수영장이 만원입니다. 더위를 식히기에는 그만이지만 물을 통해 감염되는 유행성 각결막염 등 눈병은 조심해야 합니다. 눈병은 6월에서 8월 사이 증가하고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에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여름철, 수영장이나 바다 이런 곳에서 주로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장 많습니다. 게다가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면서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눈병에 걸리면 눈곱이 많이 끼거나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각막에 상처가 나 시력까지 나빠질 수 있는데 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외출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눈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손으로 비비는 대신 면봉 등을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대를 하게 되면은 그 따뜻한 곳에서 바이러스가 더 증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대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물안경을 끼고 끝난 뒤에는 렌즈도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또 물놀이 뒤 눈에 충혈이나 통증이 생기면 인공 눈물을 넣고 증상이 심할 때는 안과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도심 도로 한가운데가 움푹 패였습니다. 택시기사의 빠른 신고로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포트홀은 이른바 도로 위의 지뢰입니다. 지난 3년간 한 해 평균 서울에서 발생하는 포트홀은 3만 건이 넘는데 전체 포트홀의 3분의 1이 7월과 8월 2달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포트홀은 도로의 아스팔트에 있는 균열 부분에 물이 침투하면서 주로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여름철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도로에서 포트홀이 나타나면 최대한 서행으로 지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트홀이 깊게 패였을 경우에는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핸들이 제멋대로 틀어져 차가 전복될 수 있는 만큼 비상등을 켜고 옆 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이 파손되면 파손 부분과 포트홀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블랙박스예요. 그리고 가서 어디서 빠졌지 그 근처에서 그걸 그 즉시 사진을 찍어놔야 됩니다. 파손된 부위 사진 찍어두고 그래야 그 증거가 확보돼서 나중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포트홀을 지나갔더라도 뒤따라오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곳이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그런데 이 구역에서 어린이 보행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고 발생 구역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 구간이지만 왕복 6차로로 폭이 넓다 보니 과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단속용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았고 2014년부터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총 3번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다 신호 위반 사고였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신호를 이렇게 준수해서 가는데 운전하는 차들이 아마 신호를 좀 무시해서 사고가 났던 것. 서울에 있는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은 1,730개소. 이 중 40곳에서는 최근 4년간 어린이 보행 사고가 2건 이상 있었습니다. 사망자 6명에 부상자도 452명이나 나왔는데 법규 위반별로 살펴보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연구 용역 끝에 단속용 CCTV 설치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6차로 도로이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CCTV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행 사고가 난 곳을 중심으로 57억 원을 투입해 설계가 완료된 순서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순입니다. 문제는 방문객이 많은 순으로 10곳을 따져봤을 때 미국을 빼고는 모두 일본 뇌염이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고열과 두통이 생기고 급성 뇌염의 경우 치사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1985년 국가예방접종에 일본 뇌염 백신을 포함하면서 환자 수가 뚝 떨어졌지만 이전 출생자인 40대 이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40대 이상 일본 뇌염이 위험하다고 해서 맞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어요. 실제 최근 몇 년 새 해외 여행객이 늘고 예전에 맞았다고 해도 30년 넘게 흘러 백신 효력이 떨어지는 시기와 맞물리며 환자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맞는 백신이라는 인식이 강해 성인들은 추가 접종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여행 가시기 전, 꼭 동남아 여행 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 일부 지역에서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성인에서 한 번으로 유효한 예방접종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려면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행 계획에 따라 언제 접종을 할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구급활동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설치된 119 광역수사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방 구급활동 방해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19 구급차에서 찍힌 장면입니다. 이송되던 환자가 자신을 돌봐주는 구급대원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구급대원은 속수무책입니다. 누워서 이송되던 중 손찌검에 발길질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심각해지자 서울시 소방본부는 지난해 7월 소방 구급활동 방해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119 광역수사대를 창설했습니다. 각 소방서에 한 명씩 있던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본부에 모아 운영한 것인데 24시간 활동하면서 소방 구급활동 방해 사건 전반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소방활동 방해로 인한 입건 건수는 광역수사대 출범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방 관련 사건을 모두 경찰이 아닌 119 광역수사대가 직접 담당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소방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소방관 폭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데다 7명이라는 적은 인력으로 서울 모든 소방서의 사건을 맡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119 광역수사대는 소방관 폭행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물놀이용 튜브나 유아용 수영복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여름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품 중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입니다. 물에 뜨는 부력이 부족해 믿고 입었다간 익사 사고 위험이 있는 구명조끼가 나오는가 하면 아동용 비옷에서 신장, 호흡기 계통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의 3.2배 초과에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0개 품목 1000여 개 제품을 점검해 안전기준에 못 미친 6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및 교환 등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어린이 학용품과 가구 등 중점 관리 대상 483개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수거되지 않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분들께서는 해당 제품을 교환, 환불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의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를 확대해 2021년까지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번 정부 보육정책의 핵심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매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 40%를 1년 앞당겨 달성하고 학부모들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비리, 학대 논란이 잇따르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 만 2세가 되기도 전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정도인데 그만큼 많은 시간을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이용과 함께 일터로 나가는 엄마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신 아빠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3년 전보다 평균 36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 부담은 엄마와 아빠가 7.2대 2.8 정도로 엄마의 부담이 컸습니다. 보육 예산 부족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워킹맘들은 9시간 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보조교사 부족 탓에 1시간 20분 정도 일찍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점심과 간식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09년 이후 무려 11년째 1,745원이란 점도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도 많게는 1,200원을 주는 곳도 있지만 아예 없는 곳도 많아 결국 자녀를 맡긴 부모들의 직접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2019 세계 모유수유 기념식 및 토론회가 서광리에 개최됐습니다. 엄마저지 좋아요, 모유수유 성공은 가족, 직장, 사회, 정부가 함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모유수유넷, 권미혁, 박순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조혜진 한국모유수유넷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유수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족, 직장, 사회,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려면 엄마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바깥을 나왔을 때, 긴 여행을 할 때 어디에선가 모유 수유를 해야 되고 또 직장에 갔을 때도 있을 때도 모유를 유축해서 아이에게 먹여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사회에서 뒷받침해 줘야만 엄마가 편안하게 모유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권미혁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덜고자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하며 조속히 이 법안들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순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공동 주최하게 돼 기쁘다고 전하며 모유수유 확산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아식품망 극동아시아 김재옥 대표는 축사를 통해 WHO 모유 대체품 판매 국제규약이 국내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이 공동 발의된 것은 고무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1대 한국모유수유넷 홍보대사로는
자녀 셋을 모유수유로 키운 탤런트 이윤미 씨가 선정됐습니다. 이 씨는 엄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유수유를 했을 뿐인데 홍보대사라는 직책까지 받게 돼 너무 기쁘다고 전하며 앞으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도 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모유수유넷은 모유수유 보호 증진 지원에 기여한 권미혁 국회의원에게 공로패를, 박순자 국회의원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모유수유 성공은 가족, 직장, 사회, 정부가 함께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유수유 성공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의 조속한 통과,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모유수유 권장정책 활성화, 민간 홍보의 필요성 등이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김우영 사무관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세계 모유수유 주간 기념 토론회는 육아방송 육아이슈 현장 출동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송쌤이에요. 오늘부터 선생님이 친구들과 함께 재밌고 쉬운 종이접기로 놀아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따라서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종이놀이를 해보도록 해요. 첫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시소 타는 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시소 타본 적 있죠? 재미있게 시소 타는 꽃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럼 준비물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꽃을 먼저 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준비한 색종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색종이는 15cm 색종이인데 선생님은 먼저 접어볼 때 작은 색종이로 접어보고 싶어서 종이를 조금 잘랐어요. 중간 색종이는 10cm 색종이이고 더 작은 색종이는 7.5 색종이인데 등분이 어려우면 어른들께 부탁해서 종이를 잘라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색종이를 가지고 접어볼게요. 흰색이 보이는 게 위로 가게 놓고 세모접기를 할 거예요. 자, 세모접기는 산꼭대기와 산꼭대기가 만나게 옆으로 쭉 다림질을 해서 접어주세요. 자, 접어준 세모를 한번 반으로 접었다가 펼 거예요. 자, 반으로 접었다 폈더니 가운데 선이 생겼네요. 이 선을 중심선이라고 하는데, 자, 중심선의 끝이 뾰족해지도록 양쪽 세모의 손을 만세해 줄 거예요. 오른쪽, 왼쪽을 조금씩 접어줄 거예요. 우와, 벌써 꽃이 완성되었어요. 이번에는 줄기와 잎사귀를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하얀색이 보이도록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세모접기 할 거예요. 산꼭대기에 딱 만나게 세모접기를 해주고 열어보면 아까 선생님과 얘기했던 중심선이 또 생겼네요. 중심선에 맞추어서 아이스크림 모양이 되도록 접어볼 거예요. 아이스크림 모양이 되었죠? 그럼 아래에 있는 뾰족이와 위에 있는 뾰족이가 서로 만나도록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준 아이스크림은 또 옆으로 반 덮어줄 거예요. 덮어주고 난 후에 우리 안쪽을 살펴볼까요? 줄기가 숨어 있네요. 숨어 있는 줄기를 꺼내서 아랫부분을 꼭 눌러주면 잎사귀와 줄기가 한 번에 완성됐어요. 자,
자, 이제 종이 접시로 시소를 만들어 볼게요. 종이 접시를 반으로 꼭 눌러주고 종이 접시 안쪽에 양면 테이프를 살짝 붙여볼게요. 접시를 붙여볼 거예요. 자, 이제 시소가 잘 완성되었네요. 완성된 줄기에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꽃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엄마에게 테이프 조금 잘라주세요 해서 붙여보면 될 것 같아요. 초록색 종이에 풀을 만든데 뒤집어서 밑그림은 하얀색에 그려볼 거예요. 자, 이제는 가위로 한번 오려볼게요. 뒤집어 볼게요. 우와, 예쁜 풀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풀을 두세 개 정도 더 잘라서 붙여볼 거예요. 자, 뒤쪽 흰색에 풀칠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시소에 붙여볼. 풀까지 붙여놓고 보니 더 예쁜 시소 타는 꽃이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예쁜 나비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종이놀이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한 명의 인격체입니다. 부모와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아이에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소극적인 아이에게는 조금 더 시간을 주어서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고 해낼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듯 아이를 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